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을 하진 않겠다며 단체 행동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 등 두 곳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7살 여고생을 마약에 중독시켜 범행에 가담시킨 마약 판매 조직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7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구제역 농가를 방문했던 축산 차량 여러 대가 다른 농가의 수백 곳을 방문했던 만큼 이번 주가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서울이 한낮 기온이 30도, 경북 경주는 무려 34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마이텐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고생을 필로폰 등 마약에 중독시켜 유통 과정에까지 가담케 한 마약 판매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필로폰을 미끼로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직접 가담시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필로폰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상당한 양의 마약을 공급해온 유통 조직입니다. 이들의 꼬리가 잡힌 계기는 지난해 10월 17살 여고생이던 A양의 필로폰 투약 사건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A양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판매상의 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이를 토대로 마약 공급망을 역추적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원래 알던 사이였던 A양을 필로폰에 중독시켜 범행에 직접 가담시켰는데요.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 호기심에 한번 해보도록 한 뒤 중독되자 계속 마약을 팔아 넘겼습니다. 결국 A양은 아르바이트비 대부분을 필로폰을 사는 데 썼고 조직원과 함께 직접 마약을 배달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마약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필로폰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검찰은 이들 조직원 9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 기소했고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또 이들 조직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당한 양의 마약을 유통했을 거로 보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대 때 공부방으로 사용하겠다며 오피스텔을 얻어 마약 수억 원어치를 소지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공부방 명목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고 판매하는 창구로 활용한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A씨 등은 고등학생이었던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의 마약류 2억 7천만 원어치를 소지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불특정 다수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후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본사, 전자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논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김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자신의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자신도 참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논란을 자신의 작품이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뭐만 했으면 자신이나 검찰 탓만 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 국민도 익숙해졌겠지만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자신에게 질의할 때 코인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린 한 장관의 지난 1년은 검수원복과 설전이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임성호 기자가 한 장관의 1년을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수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으로 맞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부침도 있었습니다. 권한 집중 논란 속에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을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이 드러나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설전은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를 한껏 더 끌어올렸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요구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역할론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겐 직을 걸라며 반박하는가 하면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겐 인생과 관련된 마약 깡패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며 적극적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자,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투약 같은 거 띄워주실까요?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최근엔 자신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참여연대와도 연일 설전을 벌이는 등 장관으로선 드물게 직접 여론전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할 장관이 지나친 설전으로 협치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연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구제역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7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구제역 농가를 방문했던 축산 차량 여러 대가 다른 농가 수백 곳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나 자칫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네, 청주지국입니다. 자, 먼저요. 청주에서 7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다고요? 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우 농가에서 7번째 구제역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이 농장은 청주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2.9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 아닙니다. 해당 농장은 한우 185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확진 농가는 청주에서 6건, 증평에서 1건이고 매몰 처분된 한우는 1,100여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7번째 확진 농가가 청주 방역대 안에서 발생했지만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주 구제역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한우 농장이 수백 곳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방역 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5개 농장의 역학 차량은 14대고 이들 차량이 구제역 발생 전 3주 사이 방문한 한우 농장이 251곳입니다. 역학 차량은 사료 운반과 가축 운반 등 구제역 발생 농장에 드나든 축산 관련 차량을 의미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차량의 바퀴 등에서 시료를 제치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있는지 환경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와 증평 등 5개 시군에 한정했던 백신 추가 접종을 충북 전 지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도 전국 우재류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관계자도 이번 주가 가장 우려스러운 시기라며 다음 주부터는 항체가 형성돼 구제역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밀크 초콜릿 제품 대부분이 당의 함량이 높아서 하나만 먹어도 하루 당류 섭취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충남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시중 15개 밀크 초콜릿 제품 가운데 11개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어린이 당류 섭취 권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 10개 제품이 성인의 하루 당류 섭취 권고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카페인의 경우 하루 섭취 권고량을 넘진 않았지만 어린이가 밀크 초콜릿 제품 하나와 함께 콜라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먹었을 경우엔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을 근접하거나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봄 남부지방의 가뭄 대책 가운데 하나로 4대 강보의 물그릇 활용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난 정부의 보해체와 상시 개방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4대 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국민의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남부지방 가뭄 대책과 관련해 4대 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간 방치된 4대 강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대 환경부는 댐과 댐을 연결하고 4대 강보를 물그릇 삼아 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 강 재자연화 사업을 뒤집고 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4대 강 보 활용 주장은 무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악질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4대 강 보 활용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4대 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였습니다. 보 인근에 사는 주민 4,000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보 인근 주민의 86.8%, 일반 국민의 77.4%가 보를 활용하는 데 찬성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4대강 인근 주민 의견을 수계별로 살펴보면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 활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뭄에 대비한 용수 공급 목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홍수 대비와 수질 개선, 친수공강 활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보 활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녹조로 인한 수질과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댐과 보, 하구둑을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보 인근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또 하천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수질과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4대강 보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 해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여름 낙동강의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과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유부지에 적재된 퇴비 소유주에게 수거를 요청하고 불이행 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비는 하천 유입 시 녹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 1,579개 퇴비가 있고 이 중 40%가 제방과 하천,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무단으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북서부 도시 파밍턴에서 현지 시간 15일 오전 총격이 벌어져 최소 3명이 희생되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뉴멕시코주 파밍턴 경찰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총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며 3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밍턴 경찰서 소속 1명과 뉴멕시코주 경찰국 소속 1명이 총에 맞았다며 두 경찰관 모두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있는 호스텔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 최소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뉴질랜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소방구조대는 현지 시간 오늘 새벽 웰링턴 시내 중심가에 있는 로퍼스 로지 호스텔에 불이 나 출동했고 최소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화재 발생 후 52명이 구조됐지만 20여 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도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고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가뜩이나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오늘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 정부 실정을 이슈로 덮으려고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어제 인터뷰, 또 지난 6일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한 입장문을 겨냥해서 코인하다 걸린 걸 왜 내 작품이라고 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여권에서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한 것을 놓고서 홍 시장과 하태경 의원이 서로 추하다, 팔푼이다 라고 이 거친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 분의 국회의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호법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제의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예상대로 간호법 관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이유를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먼저 야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코트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간호법 수건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언제 발언입니까? 2022년 1월 대한간협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법 수건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대한간협에서 바라고 있는 그 간호법 수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작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했던 약속을 본인 스스로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조은희 의원님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의 공약에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고요.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총선 당시 공약에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인이 했던 약속 스스로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총선 때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하겠다 하고 약속했던 국민의힘은 결국은 간호법을 또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는 입장을 싹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는 실망하시고 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자, 조은희 의원님, 지금 강선우 의원 지적은 대통령이 간호사협회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과 총선 공약이었었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오늘 대통령께서 간호법을 제의 요구하신 거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셔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지금 간호사들도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의료 체계를 붕괴하는 거거든요. 간호사를 의료 직역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임상병리사, 또 방사선사 이렇게 각 직역들이 나눠지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의료 체계 전체가 붕괴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공약 파기는요. 대통령께서 이런 공약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정책 공약집에 보면 간호사법에 이렇게 직역을 나누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공약 내용이 없어요. 지금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다. 없습니다. 공약을 한 적이 없고요. 강선우 의원께서 지금 후보 시절에 발언을 지금 얘기를 하신대요. 그때 그 발언의 취지도 간호사들이 지금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간호사 한 분당 16명의 환자를 취급을 해요. 그것을 처우 개선을 통해서 간호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겠다. 그게 간호법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간호법에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게 없고 오로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갈라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카스트제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신분제로 나눠진 거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입장차를 들으셨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 간호법 제정안 박광원 원내대표는 재투표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네, 재의결 추진해야죠. 그래서 근데 3분의 2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석이 이제 과반 이상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다 출석을 하시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지난번에 양곡관리법도 같은 수순이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당히 재의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요 간호법의 핵심이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그 법안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을 핵심 요지로 담고 있는 것이 간호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업무 범위에 대한 싸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간호법을 보시면 업무 범위 관련해서는 기존 의료법에 있는 업무 범위를 그대로 그 조항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 전까지는 없던 직역 간의 혼란이나 갈등이 갑자기 생긴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불성설이죠. 간호법 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만약에 이게 공포가 됐다면은요, 직역 간 갈등 좀 더 구체적으로 의료 간의 협력 체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상병리사법도 다시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사법도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법을 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간호사는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대학 졸업한 사람은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는 게 신분제도처럼 딱 나눠놔서 이런 갈라치기는 저는 간호사들도 원치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학력 상한을 뒀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400만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하고 업무 영역이 모호해져서 그분들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는 이 법안을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검수완박이나 임대차 3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였냐.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는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리고 간호협회에서는 처우 개선 그리고 기존 법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 간호조무사가 대학을 나오면 조무사가 될 수 없는 건 학력 아니고요. 상한제요? 예. 네, 그 대학을 나와서도 그 일정 학원에서 그 학위를 이수를 하면은요, 학점을 이수를 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학을 나오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도록 그 구조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학원에서 수료를 해야 되나 보죠? 네, 수료를 하고 나면은 예.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직역 간의 어떤 갈등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 범위에 관련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사회복지사회 어떤 갈등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 의료기사와의 갈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의료단체 14개 단체인가요? 간호조무사협회도 그렇죠. 함께 네네.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함께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협회는 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 직역 간의 이제 범위에 관한 싸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니까요. 간호법에 기존의 그 의료법에 있던 예, 조항을요. 그래서 예. 이게 달라진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간호법이 통과됨으로써 갑자기 그대로 있는 법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조항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던 직역 간의 갈등이 갑자기 생긴다고 주장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똑같은 예, 말씀을 예. 하시는데요.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간호사를 제외하고 모든 직역의 단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간호사회와 우리 당의 정책위 간에 거의 합의될 뻔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민단체 출신이 오시더니 그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원점으로 가서 예. 그게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서 일방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제의를 하도록 유도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주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자, 연일 지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검찰 탓을 한다. 그렇게 이제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관련된 발언을 저 같으면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포함한 공직자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상자산 전반에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다. 그리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런 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 뿐만이 아니라 스타 장관이시기도 하고 또 여권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 일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너무 좀 뭐라 그러나 통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은요? 지금 이 사건은요. 업비트에서 수상한 거래가 있다. 이렇게 해서 FIU에 수사 의뢰를 했고, 등록정보분석원이 검찰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을 난데없이 한동훈 장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너무 적반하장인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한 청문회입니까? 그 청문회 시간 동안 거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짓말을 했어요. 몇천 원밖에 안 했다고. 근데 YTN 보도에 의하면은 그 청문회 기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시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거래를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은 우리가 기획부동산, 이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기획부동산 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획코인 투자자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왜 이런 분을 윤리위가 심사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탈당한 것을 그냥 방기하는지, 그리고 이분은 왜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민주당 지도부는 왜 김남국
옹호 노래를 부르는지, 민주당은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고운데 아랫물이 맑은데 당 대표가 지금 범죄 피의자니까 다 같이 감싸고 있는 건 아닌지, 야당 복이 있어야지 국민이 행복한데요. 지금 야당이 좀 이상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이제 야당에 물었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대변인 맡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에서 일단 진상조사팀을 진상조사단, 네네. 예, 그리고 또 윤리감찰도 하기로 했는데 일단 탈당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말씀 주셨던 윤리위 심사는 아니었고요. 그 네. 지금 그 진상조사단이었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그렇죠. 이제 들여다보고 각종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상임위나 청문회에서 그 코인 거래라고 하나요? 그래서 네. 그거 한 거 관련해서는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좀 감찰을 해봐라 하고 이제 대표가 지시를 한 그 상황에서 네. 탈당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당원이 아니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네. 의문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의총에서 내린 결론은 네. 그 진상조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은 좀 계속하자. 계속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전제가 우리의 당원이 아니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 줘야 된다는 전제인 거예요. 예. 자료도 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줘야 되고 어떤 진술도 질문에 대한 대답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딱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네네. 그런데 그 의총 끝나고 결의문이요? 네네. 예. 900자 정도 되는 결의문에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빠져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김남국이라는 일개 이름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했다는데. 석자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김남국 의원을 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뺐다기보다 어느 누가 보셔도 근데 그거는 김남국 의원이라는 걸 아마 다들 아실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 국회 게 윤리? 국회 윤리특위 제소하는 게 왜 빠졌냐. 그게 이제 왜 빠졌냐고 비명계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씀들을 겁니다.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의총장에 있었는데 네. 많은 의원들이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입장을 낸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예. 160명이 넘는 의원들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내셨던 의원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숫자로만 따지면 이제 절대 다수는 조금 침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시진 네. 않았죠. 그리고 예. 그 윤리특위 제소하는 것 관해서도 조금 갈렸어요. 예. 조금 갈리는 게 있어서 아마 좀 합의를 보지 못해서 거기 결의문에서는 빠졌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당 진상조사단이나 아니면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또 다른 의사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뭔가 어떤 결말이나 특정한 그런 결론이 닫혀 있는 거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당은 지금 연일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서 남국 사태다. 짜고 친 탈당쇼다. 윤재욱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철규 사무총장은 김남국 뒤에 이재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그리고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야기 듣고서 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측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 그게 지도자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꿔놨느냐. 오히려 방탄 정당이 됐고 또 더 팬덤 정당, 팬덤 정치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제대로 규제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라고 국회의원 세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오히려 그 코인 투자 시장에 큰 손이 돼갖고 들어가서 이 시장 안에서 그런 자기 수익을 보려고 했다는 이 부도덕성 하나만으로도 저는 뭐 국민들한테 용납받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김종민 의원 이야기 또 이정미 대표 얘기를 들었는데 강선우 의원께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결의문에요. 국회 윤리 제소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서 오늘
모 일간지가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나온 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어제 당 차원의 입장이 나갔어요.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런 사실은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 예. 언론 보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의견의 합치를 못 본 사안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소를 하지 않는다도 아닌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또다시 이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지성을 좀 발휘를 하겠죠. 네. 자, 국회 윤리특위가 곧 가동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조은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네. 일단 무슨 사건이 나면 부인을 해요. 사실이 아니다. 예. 그리고 사실로 드러나서 혐의가 계속 더 커지면 정치적 탄압이다. 네. 그리고 정치적 탄압 프레임도 안 먹히면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면 은근슬쩍 북당을 해요.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실제 의총 분위기는 저는 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총 분위기가요. 네. 박용진 의원이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이러다가 민주당이 끝난다. 그래서 그때 차라리 표결을 하지. 전부 다 윤리위 제소 입장이 대다수였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윤리위 제소를 빼는 분이 아니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뺀 거냐. 박강원 원내대표가 뺐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뺐는지 사실 규명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돈봉투 사건, 코인 투기 사건, 그다음 이런 이재명 대장동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쇄신을 하고 싶어도 쇄신을 해야 주체가 쇄신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고 설명도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여야 윤리특위 간사회동이 있죠. 네, 거기서 있습니다. 윤리특위 관련해서 뭐 절차를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네, 거기서 아마 그 양당 간사 간에 그리고 위원장과 함께 이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은 윤리에 제소한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님보다 제가 그 의총 상황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고 윤리특위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윤리특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말씀 그대로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럼 제소를 오늘 간사하고 해야 된다는 만나서 분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글쎄요, 그 논의 사항은 이제 논의가 끝나봐야지 좀 확인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요. 제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제소를 해야 된다는 그 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미 제소를 해놨으니까 이게 또다시 실무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당 진상조사단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결과를 조금 더 봐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여부를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입장도 있고 말씀 그대로 다양한 입장입니다. 지금 뭐 정의당도 윤리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직접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어요. 이미 제소는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조금 논의를 추가로 할지 여부는 좀 더 의견을 모아야 한다.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국회 윤리특위 39건에 접수됐는데 그동안 보니까 4건만 회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징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던데요. 무용지물이다라는 비판들을 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윤리특위 여야 간사가 만났고요. 지금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으니까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위로 뽑아준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다. 사실 같이 이제 징계를 받게 된 태영호 이제 전 최고위원이네요.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이었잖아요. 당원권 정지 1년 김재원 최고위원이 받았는데 일단 당 안팎에서는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압박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 물러날 수 없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박하겠죠. 이제 1년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다음에 총선에 출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1년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우리 당으로 봐서는 굉장한 중징계입니다. 근데 이런 중징계를 받으신 분이 지금 이리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또 우리 당원의 뜻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마는 당 발전을 위한 총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것도 1년 후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년 후에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렇게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또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홍준표 시장하고 하태경 의원이요. 원색적인 설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실도 비판하고 그리고 사실 김기현 대표도 옹졸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을 놓고서 지금 두 분이 설전을 오가는데 팔푼이 같다.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랬더니 입장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또 올렸는데 함부로 짓거리는 벌구는 상대 안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벌구가 뜻을 찾아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네, 저도 방금 찾아봤습니다. 이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자, 상대당 이야기입니다만 강수원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개적으로 저렇게 주고 받으실 말씀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못 참겠어서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싶으시면 두 분이서 그냥 좀 통화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통화를 잘 안 하시나 봐요. 네. 그리고 저런 말씀들 국민들께서 계속 보시면 이제 정치인 그리고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만 더 생기시니까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저런 설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은희 의원님은 두 분 다 잘 아시죠? 네, 잘 알고요. 지금 오늘 하태경 의원이 팔푼이라고 한 발언은 잘못했다고 깔끔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다운 처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홍준표 대표 시장님이나 또 하태경 의원이나 우리 당에 굉장히 발언을 계속 강하게 하시면서도 우리 당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입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님은 우리 당의 어른이시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하태경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했던 점은 제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우리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 표현이 과했다. 그런 거고 홍준표 대표님도 시장님도 하를 좀 가라앉히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점점 더 이 거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양당 정치권에서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의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던데 진상조사라는 이름에 신문전체 운영하다가 다른 의원들 연루나 여기 나오면은 그것까지도 함께 조사를 하시게 되죠? 당연합니다. 이것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코인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실까요?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권익위 통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그 입 후보자들에게 최근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이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가요? 입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이번 최고위원 우리 당 지도부 선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산 자산을 보유했거나 현재 경험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산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5월 안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입니다. 자당 전 현직 의원의 범죄 의혹에 다른 이슈를 들먹이며 반복적으로 물타기를 시도한 이재명 대표가 TF에서 향후 자당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좀 활동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해 나가야지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됐을 때는 지금 진짜 필요한 또 시급히 개선해야지 되는 그런 논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저희가 갖고 벌써 날이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습니다. 아직 5월 중순인데 날은 한여름처럼 더운데요. 현재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른 곳은 동해안 지역으로 강릉의 기온이 35.5도, 속초는 34.4도, 현재 경북 울진은 34.9도 등 5월 중순 기준으로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31.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데다 강한 볕까지 더해져 자외선과 오존도 비상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 충북과 영남 곳곳으로는 오존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지속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함께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17도, 광주는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1도, 강릉은 32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